용하다는 희원쌤의 MBTI 연애 분석 영상 N프제분들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계속 MBTI 연애 분석 영상 올려드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원래 MBTI 이런 거 관심 없고 안 믿고 그러는데 희원쌤 영상은 정말 너무 믿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오늘 영상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댓글을 공감이 간다. 내 주변에도 N프제가 있다. 혹은 내가 N프제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혹은 영상이랑 제가 경험한 거 조금 다른데 라고 제보를 해주셔도 좋아요. 저도 관심 깊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같이 좀 기대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럼 일단은 우리 N프제분들 대략 어떤 유형인지 먼저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인지 언제 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재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N프제분들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 성장을 돕는 선생님 유형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는 2% 정도 차지를 하는 좀 희귀한 유형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요분들은 말에 힘이 있어요. 청중을 되게 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시는 분들이에요. 요분들이 원하는 거는 살기 좋은 공동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고 이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목표는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선한 영향력, 으쌰으쌰하는 영향력을 잘 끼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고 마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N프제분들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활발한 에너지, 타고난 성실함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핵심 글자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N이랑 F가 같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미라는 걸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의미를 크게 생각하시고 의미를 막 부여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연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애착 유형상으로 불안형 기질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선생님 애착 유형이 뭐예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좀 로맨틱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연애에서는 좀 상대를 되게 1순위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상대가 1순위면 나도 1순위여야겠죠? 헌신해주고 이런 거 되게 중시하고 본인의 감정, 상대의 감정 많이 신경을 쓰고 연인이랑은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헌신을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친절의 화신이에요. 주변 사람들 진짜 잘 챙기고 헌신적인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만한 그런 분들이고 또 이분들의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고민이 있대. 그러면은 본인이 가만두고 보지를 못해요. 본인 잠을 줄여서라도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저 사람이 괜찮아 보여야지만 이제 본인이 안심이 되는 그런 분들. 이렇게 헌신적인 면모도 있지만 예민한 성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배려를 하는 성격이니까. 항상 우리가 메리트만 보거나 디메리트만 보거든요. 근데 모든 거에는 메리트랑 디메리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사람 잘 챙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너도 나한테 이만큼 배려를 해주지 않을까를 당연히 기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모를 분노가 좀 내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 특징이 마음이 약하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못하다 보면은 사실 난 내키지 않는데 막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속으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N프제분들은 눈치가 진짜 빨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본인은 다 눈치를 챘지만 애써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하고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상황 파악이 빨라서 미리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갈등, 싸움 이런 거를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본인을 엄청 심하게 자책을 하는 유형이에요. 반면에 이제 또 사소한 거에도 감동을 되게 잘 받아요. 본인이 했던 사소한 이야기 기억해주거나 본인 시간 여유가 딱 났을 때 N프제분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줬다라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엄청 감동받는다고 하고요. 감정이 힘들 때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한테 좀 잘 털어놓기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털어놓는 걸 상대가
상대가 힘들어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되게 많이 멘붕을 한다고 해요. 좀 엠프제분들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다 보면은 되게 이분들이 히스테릭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좀 본인의 외부 이미지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는 빵! 폭발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한편으로 이분들이 나랑 친하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게 많이 높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니까 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좀 이런 기대가 배반이 됐을 때 실망과 상처가 좀 클 수 있다고 해요. 성격적인 거, 인간관계적인 거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일적인 특징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까 뭐 성실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제이여서 그런지 투두리스트 항상 철저하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날 본인 할 일 목록 쫙 리스팅을 하고 한 일은 그때그때 체크 딱딱딱딱 하고, 이분들이 일에 있어서 진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일이 있는데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 왜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내버려 두지? 이걸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분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냐? 혹시 불안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엠프제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정한 대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엠프제분들은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엠프제분들하고 연애를 할 때 진짜 철칙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질투하게 하지 말 것. 진짜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엠프제분이 질투를 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절대 시간을 엄수를 해주세요.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때 많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형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기 때문에 엠프제 분들에게도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정말 확신을 제대로 주셔야지만 엠프제 분도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보답을 해주실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땐 연애에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잘 맞는 유형 베스트 궁합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엠프제 여자예요? 가장 베스트 궁합은 이 팁이에요. 내가 만약에 남자 엠프제예요? 그러면은 엔프피나 인프피나 이 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엠프제 분들은 언제 이별을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5가지 가장 많은 상황을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팩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두 번째, 엠프제 분의 서운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갈등, 싸움이 완전 커졌을 때. 세 번째, 엠프제의 배려를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때. 네 번째, 리액션이 무뚝뚝해서 엠프제가 오해와 착각으로 상처가 너무 깊어졌을 때. 다섯 번째, 엠프제의 마음이 이용당했다고 느꼈을 때. 특히 여기서 1번 같은 경우가 F분들, T분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팩트가 있으면은 이걸 그냥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사실이잖아 라고 느끼는데, 엠프제분들은 사실이라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좀 사람답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견해 차이죠. 가치관 차이긴 하지만 엠프제분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 이분들이 공격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냥 말을 하기보다는 말했을 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안 하거나 돌려서 얘기를 해주거나, 최소한 내가 널 상처 줄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팩트를 돌직구로 딱 전달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엠프제 분들이 보여주는 티나지 않는 배려들, 다정함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가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필요한 게 너어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얼마나 성숙한지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관계가 진짜 예쁘게 오래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단 말이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 너 나 무시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게 돼요. 당연히 내가 느낀 게 좋지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느낀 건 전달이 돼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되지? 내가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는지는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상대 또한 기분이 상했다는 걸 전달을 하게 되고 악순환인 거예요. 절대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요거는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가 상담 선생님만 해가지고 20명 정도가 계시는 전체 규모로 따지면 40명 정도가 있는 회사예요. 이제 회사가 굉장히 작을 때도 있었는데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 때 쓰기로 한 화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잘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모모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제 업무 영역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걸로 들리기는 해요. 혹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은 대화가 공격적이지 않아지고 되게 담백해져요. 엠프제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말에 예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엠프제분들이랑 사귀시려면 사실 너는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이런 주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직구로 던지시기보다는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친절하게 말한다의 기준이 뭔지 감잡기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너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N세제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본인이 상처를 받아도 이렇게 속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그때 알아봐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는 세심한 배려심이 필요하긴 한데 너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분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무슨 감정인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배려심, 눈치 이런 걸 기르시는데 아주 좋아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떠나간 전애인의 마음도 녹여낼 수 있는 언어니까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공감만 해주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팩트는 본인 스스로 깨달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 이것 때문에 힘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팩트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낮은 수준의 너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랬겠다. 그럴 수 있지. 이게 되게 낮은 수준의 너인데요. 요거를 일단 입에다가만 붙여보세요. 요게 입에 붙은 모습만 잘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해도 좀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팩폭에 대한 거든 서운한 거 잘 못 풀어줘서 싸움이 커졌든 배려를 받기만 한 사람으로 보였든 혹은 진짜 리액션을 잘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너가 진짜 기본이면서 메인 솔루션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서운한 거 못 풀어주고 갈등, 싸움 커지는 거랑 리액션 못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보상적 연애도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용당했다라고 엠프제가 느꼈다고 하면 실제로 이용을 진짜 하신 건지 엠프제분이 혼자 또 착각을 한 건지 요거가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요 경우라고 하면 이건 나어랑 너랑 둘 다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절하게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보통은 속상한 마음은 풀어줘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너만 써도 돼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엠프제분으로 하여금 이용당했다라고 느껴져서 이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제외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할 부분이 훨씬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엠프제분은 본인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익스큐즈가 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엠프제분이 그 익스큐즈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돼요. 우선은 좀 상황을 봐야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셔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단지를 한번 제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봐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